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주말이 순삭해버렸어요. 많은 분들 좀 아쉬울 텐데요. 오늘도 출근길 뉴스 들려드릴 테니까요.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증시 마감 동향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증시를 누른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38% 내린 25,7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58% 빠지면서 2,859.5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1.04% 급락하며 7,816.28에 마감했습니다. 낙관적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만 이런 장세를 뒤집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장 후반 주가 하락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C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등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이후에 협상 일정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실패,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한 건데요. 유럽 증시 온종일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라는 백악관 발표 이후 상승세를 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7,348.62로 거래를 마쳐서 전날보다 0.07% 하락했는데요. 무엇보다 테리사 메이 총리 그리고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지난 6주간 벌여온 브렉시트 해법을 찾기 위한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라고 밝힌 점이 종일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프랑스의 캐크 지수는 전날보다 0.18% 하락한 5,438.23으로 장을 마쳤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12,238.94로 거래를 마쳐서 전날보다 0.58%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살펴봐야겠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생장사들 1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면서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호전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을 내놓으면서 경기도나 우려를 불식시켰지만 한국 증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증시의 부담을 가중시켰고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11.89포인트, 0.58% 하락하면서 2,055.8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월 8일 2,025.27포인트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8% 내리면서 714.13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제1야당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마지막으로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간밤에 선데이타임스 기고문에서 내달 초에 더 진전된 조처들을 담아 하원에 탈퇴 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원에 제시될 법안은 하원 전체에 새롭고 대담한 제안이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진전된 조처들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BBC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들은 어떤 내용도 기존의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었다면서 총리의 발언을 일축시키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중국의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국산 반도체가 없어도 괜찮다면서 우리는 제2의 GT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는 일은 하나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지난 16일,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자국 기업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통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화웨이가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웨이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부분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2019년 매출 둔화율은 20%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가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 지역에서 건설 중인 이집트 대박물관 근처에서 현지 시간 19일 폭탄이 폭발하면서 최소 17명이 다쳤다고 이집트 언론 이집션 스트리트, AFP,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집트 관리들은 폭탄 폭발로 도로를 지나가던 관광버스 한 대와 개인용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됐고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버스에는 약 25명이 타고 있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광객들과 이집트인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 소식통은 박물관 주변의 펜스와 가까운 곳에 폭탄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혀서 폭탄 테러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8일 한국과 관계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자위대 초계기 논란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회복하자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재차 강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어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최근 잇따라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적으로 반향이 큰 납치자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페르시아만의 긴장 고조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걸프협력회의와 아랍연맹 긴급회의를 요청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언론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최근 이 지역에서 벌어진 공격과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사우디 메카에서 이같이 2번의 긴급 정상회의를 열자고 걸프만 지도자들과 아랍권 국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의 이런 행보는 이란이 미국의 각종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에 반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자국의 송유시설과 유조선이 연이어 공격받은 일이 발생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됐습니다. 국가채무는 780조 원으로 돌아서 국내 총생산 대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 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제 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 확대에 따라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 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일본 양대 이동통신사를 잇따라 방문해서 5G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 16일 도쿄에서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와 KDDI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들을 만났다고 밝혔고요. 또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내년 일본 5G 시대 개막에 대비해 5G 조기 확산과 서비스 안착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최대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반등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의 일산과 운정, 인천, 검단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2일 1차 집회에 이어 2번째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기존 신도시는 집값 하락과 교통난 악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에 앞서서 기존 신도시에 약속했던 기업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7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도면이 유출된 후보지와 상당 부분 겹친다며 신도시 지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년 만에 정의가 새롭게 바뀐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등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해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 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 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 등 4개와 관련해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올해 초 1,100원 초반이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7개월의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200원대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17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195.7원에 마감했는데 2017년 1월 11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원화값이 급락하자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지만 외환 당국은 과도한 쏠림을 경계한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고요. 이미 외환 시장에서는 이번 주 환율이 1,200원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입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월요일이라서 또 기운도 빠지시겠지만 조금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